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집 하나 살까 하는데 지금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살 집을 구할까요? 듣고 보니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부동산 콘텐츠가 여기 사세요. 오릅니다. 근데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과 안정적으로 오래 살 집을 원하는 분,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각각 다르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 아파트 시세 흐름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 대구 아파트 상위 20%와 하위 20% 가격 차이는 1.73배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2.35배입니다. 4년 만에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비싼 아파트가 싼 아파트보다 1.7배 정도였다면 지금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자체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연식으로 나눠보면 더 뚜렷합니다. 신축, 준공 5년 이내 단지 같은 경우 같은 기간 24.7% 올랐습니다. 준신축 5년에서 10년 사이는 15.4%, 10년에서 20년 사이는 3.3%,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노후 단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노후 단지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예산이 한정적인 분들께는 진입장벽이 낮고 부담이 적다는 뜻도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한테는 아쉬운 흐름일 수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를 원하는 분한테는 오히려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구 내당동에 있는 1776세대 삼역 뉴타운은 최근 몇 년 사이 2억 초반대 가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단지를 2억 초반에 실거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예산이 정해진 분들께 분명한 메리트입니다. 참고로 이 단지는 재건축 관련 논의가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연식이 있는 저가 대단지들도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2160세대 우방 드림시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2022년 한 차례 시세가 조정된 뒤로 지금은 3억 4천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거래량이 23년 24건, 25년 3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용한데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 가격대에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붙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1824세대 월성 푸르지오입니다. 18년 된 단지인데 2020년에서 22년 사이 평균 4억 4,300만원이었던 게 지금은 4억 4,900만원, 사실상 거의 그대로이긴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거래 건수를 보면 116건에서 13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지가 이렇게 꾸준히 거래되면서 가격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 흐름 자체가 오히려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세 변동에 크게 흔들리고 싶지 않은 분들께 이런 곳이 편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성격의 노후 단지도 있습니다.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455세대 장원맨션은 정비사업 추진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단지입니다. 24년 7억 1,900만원까지 조정되었다가 25년, 26년 들어 다시 8억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나이는 노후 단지인데 흐름은 신축 못지않게 움직입니다. 정리한다면 재건축 이슈 등이 있는 곳은 신축처럼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대단지들은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수요를 꾸준히 받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가 아니라 결국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둘 다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어떤 곳이 더 빨리 오르고 더 더디게 오르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서열입니다. 중구 대봉동에 있는 613세대 더샵 리비테르 2차는 22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42%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2023년 준공한 달서구 두류동 785세대 두류파크 KCC 스위체는 같은 기간 9.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둘 다 세대수도 비슷하고 준공 시기도 비슷한데 수익률 차이가 4배 넘게 납니다. 결국 같은 조건이면 입지가 수익률을 가른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 물량입니다. 반경안에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는 지역은 회복 속도가 더딥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오히려 기존 단지들이 그 가격에 맞춰 오르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키 맞추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작동하려면 새 공급이 수요 대비 적당히 희소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가 한두 개 정도면 기존 단지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지만 아예 쏟아지듯 계속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해버리면 키 맞추기가 작동할 여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달성군 다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신축 단지가 17개나 들어섰습니다. 거래량으로 치면 1691건입니다. 그런데 서구 평리동은 같은 기간 신축이 7개, 거래량은 175건입니다. 다사업은 신축끼리 서로 경쟁하는 물량 자체가 10배 가까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다사업에 있는 죽곡 한신 휴플러스와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지금 가격이 각각 4억 5천만원 안팎으로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의 4억 6천4백만원과 큰 차이는 없는데도 바닥 대비 회복률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22.5% 회복했는데 힐스테이트 다사역은 4.5%, 죽곡 한신 휴플러스는 9.6%에 그쳤습니다. 가격 수준은 비슷한데 추세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너무 많아도 키 맞추기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지금 가격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앞으로 3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지 규모입니다. 이건 조망이나 특정 단지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생활 편의성 측면입니다. 대단지는 그 자체로 배우 수요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상가나 편의시설이 따라 들어오고 그러면서 상권 자체가 함께 발달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단지는 이 배우 수요 자체가 약해서 같은 동네로도 상권이 덜 형성되고 생활 편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입지 조건이 비슷해도 단지 규모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생활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금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세대수가 너무 적은 단지는 시세 선정에 참고할 실거래 자료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대출 조건도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대출이 깐깐해지면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고 결국 거래 자체가 뜸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지 같은 조건이라도 세대수가 지나치게 작으면 생활 편의성과 대출 조건 이 두 가지 불리함을 같이 안고 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미분양 신축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면 다들 안 좋은 곳이라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입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홀로 단지에 고분양가가 겹쳐서인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입지도 규모도 괜찮은데 분양 시점이나 주변 공급 때문에 아직 소화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분양이든 구축이든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입지, 공급 물량, 그리고 규모 이 세 가지를 성장률, 거래량과 함께 봐야 합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숫자들은 평균이거나 대표 사례입니다. 단지 하나하나의 관리 상태, 재건축 추진 여부, 개별 매도 타이밍 같은 변수는 이 평균에 다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준은 방향을 잃는 도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좋은 입지, 좋은 신축으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이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몇 년간의 데이터로 보면 방향 자체는 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이 흐름이 갑자기 뒤집힐 만한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 흐름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 안정적인 예산 안에서 실거주를 원하신다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대단지이면서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는 곳들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대구에서 시세 차익을 원하는 분도 안정적인 한 채를 원하는 분도 다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과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그 판단을 끝내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큰 틀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만 가져가시고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대입하는 건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 예산대별로 지난번 3억대에 이어 4억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3억대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4억대에서 뭘 고를 수 있는지 그 다음 편에서 순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입지 공급 규모라는 세 가지 기준도 그 영상에서 실제 단지들에 그대로 대입해서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학군별 격차나 정비사업, 지역 분석처럼 도움되실 만한 영상들이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편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또는 알아보고 계시는 단지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시세차익이 목적이시든 안정적인 실거주가 목적이시든 직구하기 동행해서 데이터 근거로 같이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내 상황입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공공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 수정 및 제작하였습니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련 기관 자료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